17 구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축 구보는 다른 구보에 비해 보폭이 좁지만 경쾌하고 움직임이 좋아야 한다. 2. 좌구보는 오른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와 오른쪽 앞다리, 왼쪽 앞다리 공지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3. 반대 구보 시 기승자는 마체의 후구가 원의 바깥쪽을 향하여 나가지 않도록 종아리와 주먹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4. 신장구보 시 기승자는 재갈을 연결한 상태로 재갈에 의존하여 말의 목과 머리 부분을 낮게 하고 코끝은 약간 전방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2번,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특히 그 2번에 그 좌구보 할 때 그 다리 딛는 순서 좌구보를 하면은 그 오른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와 오른쪽 앞다리, 왼쪽 앞다리 해서 왼쪽으로 뛰면 좌구보. 그다음 공지기 뭐 이거 요런 거는 그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건 아셔야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신장구보가 왜 틀렸냐? 신장구보는 그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쨌든 그 기승자는 재갈을 연결한 상태로 재갈에 너무 의존하지 않은 채 내가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재갈에 의존하여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일단은 승마할 때 재갈에 의존을 하면은 뭐 구보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잘 안 되겠죠. 재갈은 다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의 목과 머리 부분을 낮게 하고 코끝은 약간 전방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인데 앞에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장구보에 대한 뭐 추가적으로 앞에 부분도 읽어드리면 이제 말의 보폭이 될 수 있는 한 넓으며 같은 율동을 유지하면서 훅으로부터 강력한 추진력을 받아야 한다. 또한 침착하며 경계성을 잃지 않고 보폭을 최대한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재갈에 의존을 하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8. 지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상대방을 부를 때 성이나 이름 대신 애칭이나 닉네임을 부른다. 2. 모임에서는 회원에게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공통된 과제로 강습생과 대화한다. 3. 회원에게 물품 구매를 권유할 때 회원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도자의 취향만을 강조한다. 4. 기승자의 긴장 완화를 위해 지도자는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 회원하고 직원 그 상호 간에는 애칭이나 닉네임을 부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둘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뭐 다른 회원이 본다거나 다른 직원이 볼 때는 애칭이나 뭐 닉네임으로 부르게 되면은 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회원이나 직원 상호 간에는 그 애칭이나 닉네임을 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는 이제 공통된 과제로 강습생과 대화를 해야 왜냐면은 이제 소외받는 다른 강습생이 없겠죠. 그런 걸 때 공통된 과제를 얘기한다던가 어쨌든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그 물품 권유할 때 솔직히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저도 그랬지만 모르잖아요. 그냥 코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 그 코치들 취향대로 지도자의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죠? 그 회원의 그 수준이라든가 회원의 뭐 그런 상황에 맞게 그런 물건을 이렇게 물품 구매를 권유를 하는 거 이게 맞을 것 같고요. 책에는 뭐 사주지 않으면 자신이 곤란하다는 식의 의례적인 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취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희망사항도 잘 들어주도록 할 것,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긴장 완화를 위해서 팔짱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이제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그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 다음 그림 중 올바른 전경 자세에 해당하는 것은 그림 4개가 나오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올바른 장애물 비월 자세 그 관련 그 페이지에 나오고요. 전경 자세가 되겠는데 1번이 올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손이 이제 앞으로 쭉 뻗어 있고 그 체중은 뒤로 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발이 뒤쪽에 체중이 실려 있고 손만 양보한 자세. 그리고 3번은 일단 눈으로 봐도 너무 높습니다. 하중 그 무게 중심이 높죠. 머리가 꼿꼿이 서가지고. 그래서 말 뒤쪽에 체중이 실려 있고 고삐에 매달려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요. 4번은 너무 앞쪽으로 쏠려 있죠. 특히 그 다리 자세를 보시면 예, 그 1번과 비교해서 볼 때 다리가 너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균형을 잃고 몸이 앞쪽으로 쏠려 있고 종아리와 아랫부분은 뒤쪽으로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틀린 자세가 되었고요. 1번이 올바른 적용 자세고요. 이게 원래 책에는 그림이 똑같이 나오는데 말 엉덩이 뒤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올바른 자세, 올바른 적용 자세 나무가 있어서 옛날에는 나무 있는 그림 찍으면 맞는 거였는데 지금은 말 엉덩이를 잘렸잖아요, 사진이. 그래서 교묘하게 그 나무로 푸는 거 좀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네 개의 그림을 잘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자세 이렇게 고르시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승자가 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가이라고 한다. 기승자의 나는 무리 없는 가와 올바른 조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 가를 위해 다와 몸을 앞으로 세운 상체를 지탱하는 기본 자세와 두 발로 앞으로 숙인 상체를 지탱하는 전경 자세를 취한다. 1. 가 균형 나 바른 자세 다양 좌골 2. 가 반응 나 동요 다 머리 3. 가 좋아 나 균형 다 머리 4. 가 수반 나 바른 자세 다양 좌골 정답은 4번이고요. 그 기승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제가 볼 때는 수반이라는 개념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기승자가 따라가는 것을 수반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 같고 어쨌든 그 다에 나오는 양좌골, 그러니까 수반을 위해 양좌골과 몸을 바로 세운 상태를 지탱하는 기본 자세, 요 양좌골이라는 요 표현, 요런 걸 좀 숙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1. 마장마술 응용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측방운동은 후구를 깊게 들어오게 함으로써 수축을 증대시킨다. 2. 사행보, 레그일딩. 사행보는 말머리가 진행 방향으로 향한다. 3. 어깨를 안으로 숄더인을 시행할 때는 마체는 약간 안쪽으로 굴곡되어 있어야 한다. 4. 하프패스는 마체가 마장의 제적과 평행하도록 진행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마장마술의 응용운동 그 중에서도 그 측방운동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말머리가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볍게 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보기에는 말머리가 진행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래서 답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어깨를 안으로 진행할 때는 그 마체가 약간 안쪽으로 굴곡되어 있어야 한다 했는데 일단은 그 모든 측방 운동에서 말의 몸은 항상 안쪽 방향으로 굴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깨를 안으로 허리를 안으로 허리를 밖으로 하프패스 숄더인 트래버스 솔직히 잘 읽는 표현을 모르겠는데 허리를 밖으로가 램버스 같아요. 램버스 하프패스 요거는 그 요 네 가지가 측방 운동이 되고 이거는 그 말의 몸은 항상 안쪽 방향으로 굴곡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어깨를 안으로 해서는 그 세 개의 다리 움직임 동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 부분 그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